자, 지금 이걸 놓치시면 여러분만 손해봅니다. 케빈 워시가 연준 의장으로 확정되면서요, 한국 부동산 시장에 아주 무서운 변화가 시작되거든요, 여러분. 혹시 아직도 한국 부동산이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왜 지금 미국에서 딱 한 사람, 인사가 발표되자마자 우리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했을까요? 바로 어제였죠. 트럼프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케빈 워시, 이 사람이 제롬 파월의 뒤를 이어서 연준 의장이 됩니다. 2026년 5월부터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왜 우리랑 상관이 있냐고요? 아,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케빈 워시가 누군지 모르신다면 지금부터라도 정확히 알아두셔야 해요. 여러분의 집값에 직접적인 영향이 오거든요. 자, 일단 이 케빈 워시가 어떤 사람인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이 사람은요, 월스트리트의 이제 프린스, 왕자라고 불리는 인물입니다. 골드만삭스 출신의 부시 행정부 시절 연준 이사를 지냈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요, 이 사람의 성향입니다. 케빈 워시는 아주 이 강경한 매파예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라면 금리 올리는 거 주저하지 않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요, 너무 성급한 금리 인하는 위험하다, 이렇게 경고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럼 이게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무서운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높게 유지하면요, 우리 한국은 어쩔 수 없습니다.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한미 금리 차가 너무 벌어지면은 자본이 미국으로 다 빠져나가거든요. 그럼 원화와 같이 떨어지죠? 환율 치솟죠? 결국 수입 물가가 폭등하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도 그런 조짐이 보입니다. 케빈 워시 발표 이후에요, 원달러 환율이 벌써 1350원대를 넘어서고 있어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지금 고민이 아주 깊어졌을 겁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 온 거죠. 그런데 이게 부동산에는 어떤 의미일까요? 첫째,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다시 올라갑니다. 지금도 5% 중반대인데 6%를 넘어설 수도 있어요. 만약 3억 원을 빌렸다면요, 월 이자만 150만 원이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둘째는요, 매수 심리가 완전히 얼어붙습니다. 금리가 높으면 사람들이 부동산보다는 은행 예금이나 채권을 선택하거든요. 실제로 미국에서도 워시 발표 이후에 이제 주택 관련 주식들이 급락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케빈 워시의 진짜 목표는 뭘까요? 바로 달러 패권 유지입니다. 이 사람은 강한 달러가 미국의 힘이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해온 인물이거든요. 그럼 우리 상황을 단기, 중기, 그리고 장기로 나눠서 정확히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1개월 내 단기 시나리오입니다. 지금부터 한 달간은요, 심리전이 핵심입니다. 시장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죠. 부동산 관련 주식들이 하락하고 이제 건설업체들도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건 역시 강남 3구 아파트일 겁니다. 자, 여긴 대출kim 매수층이 많거든요. 금리 상승 부담을 가장 먼저 느끼는 곳이죠. 실제로 지난주부터 강남구 신규 매물이 20%나 늘었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가격 하락은 본격화되지 않았지만요, 거래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거죠. 다음은 3개월에서 6개월 사이 중기 시나리오입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예요. 자, 케빈 워시가 실제로 의장이 되면 정책이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하거든요. 미국 금리가 현재 3% 수준에서 3.5에서 4%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우리 기준금리도 3.5% 이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죠. 이때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건 지방 부동산입니다. 서울은 그래도 수요가 있지만 지방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거든요. 실제로 미국에서도 2022년 금리 인상기에 지방도시 부동산이 30% 넘게 떨어진 사례가 있어요. 부산, 대구, 광주 같은 광역시 아파트 가격이 10에서 15% 정도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신도시나 외곽 지역은 더 큰 타격을 받겠죠? 마지막으로 1년 이상 장기 시나리오입니다. 자,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케빈 워시 체제에서는 부동산 패러다임 자체가 바뀝니다. 첫째, 현금 보유자가 절대 유리해집니다. 금리가 높으면 굳이 위험한 부동산에 투자할 이유가 없거든요. 예금 금리가 세서 5%가 되면 부동산 수익률과 별 차이가 없어요. 둘째, 부동산 투자 방식이 완전히 바뀝니다. 레버리지. 그러니까 빚내서 하는 투자는 거의 불가능해져요. 현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만 살아남는 구조가 되는 거죠. 셋째, 지역별 격차가 아주 극명해집니다.
서울 강남 같은 프리미엄 지역은 오히려 더 비싸질 수도 있어요. 안전자산을 찾는 자금이 몰리거든요. 하지만 그 외의 지역은 계속 조정받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케빈 워시가 정말 무서운 건 따로 있거든요. 이 사람은 연준의 독립성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자, 트럼프가 금리 인하 압박을 해도 절대 굽히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2018년 기억하시나요? 트럼프가 파월한테 금리 내리라고 난리를 쳤지만 파월은 끝까지 버텼습니다. 케빈 워시는 파월보다 더 강경해요. 정치적 압박에는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고 공언해 왔거든요. 이게 한국에는 어떤 의미일까요? 한국은행의 선택지가 더욱 줄어든다는 겁니다. 미국이 금리를 고수하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즉시 점검해야 할 체크리스트 딱 4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대출 현황 점검하세요. 변동금리 대출이 있다면 당장 고정금리 전환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네, 앞으로 2년간은 금리가 계속 오를 가능성이 높거든요. 둘째, 현금 비중을 늘리세요. 부동산 투자를 계획하고 있었다라면 잠시 보류하시는 게 좋습니다. 6개월 후가 더 좋은 기회일 수 있어요. 셋째, 지역별 차별화입니다. 서울 강남권이 아닌 부동산을 갖고 계시다면 매도 타이밍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세요. 넷째, 달러 자산 비중을 늘리세요. 원화 약세가 계속될 테니 달러 예금이나 해외 ITF, ETF 비중을 늘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케빈 워시 시대. 이건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자, 거대한 부의 이동이 시작되는 신호예요. 준비된 자만 살아남을 수 있는 시기가 오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강한 달러 정책은 한국 부동산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겁니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라고 했잖아요. 이 변화의 물결을 정확히 읽고 대응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더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2008년 리먼 사태 때도 그랬습니다. 대부분은 손해를 봤지만 준비된 일부는 오히려 더 부자가 됐어요. 지금이 바로 그런 분수령입니다. 케빈 워시의 연준이 본격 가동되는 2026년 하반기까지 약 6개월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부동산 포트폴리오 운명이 갈릴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케빈 워시는 시장은 예측하는 게 아니라 대응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섣부른 예측이 아니라 확실한 대응입니다. 다음 주에는 한국은행 금리 결정회의가 있죠. 이창용 총재가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주목해보세요. 그게 앞으로 6개월간 부동산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첫 번째 신호가 될 테니까요. 경제는 예측이 아니라 대응입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준비하세요.